백설공주와 잠이 든 채 걸어다니는 난쟁이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백설공주, 엔트한 왕자, 그리고 7명의 난쟁이들이 다 같이 커다란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름다운 백설공주는 궁전의 정원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난쟁이들이 정원을 돌보며 잔디를 깎고 있었겠지만 그날 아침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졌죠. 에이스! 실리! 샤이! 너희들 어디 있니? 난쟁이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백설공주는 그들의 방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공주는 문을 살짝 열어봤지만 역시 그곳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되기 시작했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한 거지? 내가 걱정할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백설공주는 성으로 돌아가서 이곳저곳을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난쟁이들은 없었어요. 그날 일찍 7명의 난쟁이들은 예전에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백설공주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꽃으로 공주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난쟁이들은 마당을 청소하다가 마당에서 아름다운 주황색 꽃을 찾아냈어요. 그 후 다시 성을 향해서 출발했답니다. 길을 따라서 걷다가 강에 메어둔 배에 도착한 7 난쟁이들은 모두 배로 뛰어올라 강의 반대편으로 순조롭게 나아갔어요. 하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덩코브였죠. 그는 사악한 여왕 헬라의 늙은 신하였는데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서 난쟁이들 앞에 서 있었답니다. 안돼, 저거 덩커브잖아. 안녕하신가. 귀엽고 다정스럽고 작은 난쟁이들, 당장 여기서 물러서시지 덩커브. 좋아, 봐봐, 우리는 7이고 너는 혼자야. 우리한테 상대가 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진정 좀 해. 너희를 해치려고 온 게 아니야. 목이 마른 것 같아서 물을 좀 주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필요 없어. 당신이 주는 물 필요 없다고. 앵그리, 글쎄 너무 급하게 대답한 것 같은데 말이야. 샤이와 레이지가 굉장히 목이 마른가 봐. 하지만 덩코브는... 고마워 덩코브.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네. 덩코브는 에이스에게 물병을 건네주었고 난쟁이들은 차례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덩코브는 웃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심하게 웃다가 넘어져 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계속 웃다가는 꼭 기절해버릴 것 같았죠. 정말 죽을 것처럼 웃었어요. 뭐가 그리 재밌어 덩코브? 혼자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좋았어. 헬라 여왕님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난쟁이들은 물속에 어떤 마법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잠에 빠져버렸답니다. 덩코브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마법의 가루를 뿌렸어요. 그러자 난쟁이들은 모두 일어나 잠이 든 채로 걷기 시작했죠. 레이지가 큰 소리로 코를 골았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야. 이쪽이라고. 어서와 난쟁이들아. 멍청하고 별나고 흙투성이에 뚱뚱하고 난쟁이들. 난쟁이들이 고분고분하게 덩코브를 따라가는 동안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7 난쟁이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이건 난쟁이들의 발자국이잖아. 발자국을 따라가면 난쟁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곧바로 백설공주는 길을 나섰어요. 한편 사악한 헬라는 교활하게 유리구슬로 백설공주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아주 사악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또 함정에 빠지고 말았구나, 백설공주. 너의 아름다움을 빼앗기 전까진 절대 놔주지 않겠어. 이번엔 사랑하는 7 난쟁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정에 빠지는 거야. 7명의 난쟁이들은 헬라의 동굴로 들어선 뒤 한 명씩 구석의 자리를 잡았어요. 동굴 밖에서는 백설공주가 숲길 위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그 길이 헬라의 동굴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아챘답니다. 백설공주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눈치챘어야 했는데 헬라가 착한 짓을 할 리가 없지. 내 난쟁이 친구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반드시 찾아내서 헬라를 막아야 해. 백설공주가 헬라의 동굴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요정이 공주의 뒤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요정이잖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요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설공주에게 마법의 플룻을 건네주었어요. 난 플룻을 불 줄 모르는데요. 공주는 요정이 왜 플룻을 주었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정은 헬라의 사악한 주문에서 백설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주의 주위에 마법의 원을 만들어주었죠. 그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 백설공주는 플룻을 손에 들고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공주는 헬라의 동굴에 도착했어요. 헬라! 기다리고 있었다, 백설공주. 역시나 당신은 사악한 계략을 멈출 생각이 없군요. 난쟁이 친구들을 납치한 것도 당신이죠. 난쟁이들은 어디 있죠? 납치라고? 내가 모두 제 발로 걸어왔다. 지금은 내 시중을 들고 있지. 저길 봐. 한 명씩 헬라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을 꼭 감은 채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얘들아! 내 친구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 명령에만 복종할 테니까. 공주를 둘러싸. 그리고 아름다움을 빼앗아 오도록 해라. 7명의 난쟁이들은 잠이 든 채로 백설공주에게 걸어갔어요. 백설공주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요정이 주었던 플룻이 생각난 백설공주는 플룻을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법의 플룻 소리에 난쟁이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백설공주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여기 어디야?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 여자 사악한 여왕 헬라 아니야? 우리에게서 떨어져! 백설공주는 계속해서 플룻을 불었고 헬라와 덩코브는 그 소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동굴의 안쪽으로 뛰어갔어요. 고마워요, 공주. 백설공주는 그들이 왜 도망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플룻이 효과가 있어서 매우 기뻤답니다. 고마워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우선 밖으로 나가자, 얘들아. 백설공주와 7 난쟁이들은 동굴에서 나와 성을 향해 출발했어요. 7 난쟁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고요. 사실은 작은 선물을 갖다 드리고 싶어서 성을 떠났던 거예요. 이 특별한 꽃은 예전 집의 정원에서만 자라거든요.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꽃이야. 고마워. 하지만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다음엔 말도 없이 성에서 나가면 안 돼. 헬라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지켜줘야 돼. 모두 다 조심해. 한편 헬라와 덩코브는 마침내 마법의 플룻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플룻 소리가 그렇게 강력할 줄 누가 알았겠어? 플룻 소리는 지독했지만 공주가 연주한 노래는 입 다물어, 덩코브.
요정이 백설공주에게 주었던 플룻은 사실 우정과 선한 힘의 노래로 만들어진 플룻이었어요. 그리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오래오래 그 깊은 우정의 힘으로 사악한 주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플룻 소리를 싫어했는데 그들은 사랑과 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주 먼 옛날 헬라라는 아주 사악한 여왕이 굉장히 높은 산꼭대기에 살고 있었어요. 헬라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던 백설공주가 마녀 헬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답니다. 덩컵, 뭘 먹고 있는 거야? 네, 여왕님. 양념을 잔뜩 바른 스테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여왕님도 드셔보시겠어요? 치워. 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니까. 하지만 이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인걸요, 여왕님. 가서 너나 실컷 먹으라고. 난 이 작은 여정에게 볼 일이 있으니까. 덩코브는 동굴의 구석으로 가서는 계속해서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작은 여정아, 작은 여정아, 오늘 밤 하늘을 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작은 요정은 겁에 질린 채 새장 안에서 이리저리 날개를 펄럭였어요. 보름달의 밝은 빛이 사라질 거야. 그렇지? 그럼 밤하늘의 빛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둠 말이야. 헬라는 요정을 자신의 동굴에 가둬버리고 밤하늘의 보름달까지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위험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백설공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일곱 난쟁이들은 하루 종일 광산에서 일을 하고서 밖으로 나오던 참이었죠. 그리고 숲을 지나서 성을 향해 가고 있었답니다. 에이스, 우리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쯤 이렇게 원래 어두웠었나? 이제 아마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다는 뜻인가 봐요. 하늘이 너무 깜깜한 나머지 난쟁이들은 서로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난쟁이 에이스는 하늘에 달도 그리고 별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답니다. 뭔가 잘못됐어. 보름달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어두웠던 거야, 얘들아. 근데 어째서 갑자기 보름달이 사라져버린 거죠? 나무 요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그래서 갑자기 보름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지금 당장 성으로 돌아가야 해. 얼른 가자. 난쟁이들은 광산에서 쓰는 램프로 길을 비추며 성을 향해 나아갔어요. 한편 백설공주와 안토ine 왕자는 성의 발코니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다른 때보다 더 어두운 것 같네요. 일곱 난쟁이들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바로 그때 안토ine 왕자는 나무들 사이로 움직이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백설공주, 저 빛 좀 봐요. 일곱 난쟁이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난쟁이들이 틀림없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만나러 성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난쟁이들아, 밤이 너무 어두워져 버렸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온 거야? 우리는 광부들이잖아요, 공주님. 이래봬도 지하에서 일한다고요. 램프로 길을 비춰서 찾아왔어요. 하지만 나쁜 소식이 있어요, 공주님.
보름달을 지켜주는 나무 요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밤이 이렇게 어두운 적이 없었거든요. 숲에서 나를 도와준 바로 그 요정님일까? 당장 찾아보자. 어서. 우리가 도와야 해. 백설공주는 성에서 가장 오래되고 어두운 방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주는 마녀 헬라의 마법의 거울이 있었답니다. 거울아, 거울아, 마법의 거울아, 보여주렴. 나무 요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마법의 거울은 세상에 혼자 갇혀있는 요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딘지 알겠어. 나무 요정님이 갇혀있는 곳 말이야. 바로 헬라의 동굴이야. 백설공주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는 나무 요정을 구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말에 올라타고는 길을 나섰어요. 제발 백설공주, 넌 할 수 있어. 어둠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다고. 가자. 하지만 프레고는 백설공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프레고? 너 무서운 거니? 프레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바보 난쟁이가 프레고의 앞에 서 있었거든요. 바보 난쟁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혼자 헬라에게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요, 공주님. 보세요, 제가 램프도 가져왔어요. 백설공주는 바보 난쟁이도 말 위에 태우고는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아주 용기가 가상하구나, 백설공주. 두고 보자. 헬라는 유리구슬을 향해서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말 위에 올라탄 바보 난쟁이와 백설공주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백설공주님?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는 바로 헬라의 마법이 조종하고 있는 담쟁이 덩굴 뿌리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담쟁이 덩굴 뿌리는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더니 바보 난쟁이와 백설공주를 휘감기 시작했죠. 하지만 프레고는 재빨리 몸을 피해서 마지막에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안 돼! 공주님, 공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담쟁이 덩굴이잖아! 살려주세요! 프레고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담쟁이 덩굴 뿌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몇 번인가 말굽을 땅에 들인 후에 뿌리를 향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마침내 프레고는 마법의 담쟁이 덩굴 뿌리 위를 밟아버릴 수 있었답니다. 그러자 마법이 풀려버린 담쟁이 덩굴의 뿌리는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백설공주와 바보 난쟁이를 감싸고 있던 덩굴들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고마워, 프레고. 정말 대단했어. 자, 가자, 바보 난쟁아. 우리 가서 나무 요정님을 구해야 해. 헬라는 덩코브와 함께 어둠의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담쟁이 덩굴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요, 여왕님. 마법의 덩굴이 벌써 백설공주를 없애버렸을 테니까요. 그러는 동안 백설공주와 바보 난쟁이는 벌써 헬라의 동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조심 아무도 몰래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에 있는 세 장을 발견했답니다. 바보 난쟁아, 넌 여기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백설공주는 헬라와 덩코브에게 들킬세라 살금살금 세 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세 장을 덮고 있던 커버를 치우고는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자 나무 요정은 세 장 밖으로 나와서 백설공주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답니다. 백설공주는 다시 바보 난쟁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동굴을 빠져나오려는 바로 그 찰나 바보 난쟁이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조용했던 동굴 안의 정적이 깨지고 말았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났나요? 저들이 눈치챘을 거야. 얼른 뛰어. 가자.
헬라는 동굴을 빠져나가고 있는 백설공주와 바보 난쟁이를 보았어요. 백설공주, 담쟁이 동굴에서 어떻게 빠져나온 거지? 그 후 헬라는 비어있는 새장도 발견했어요. 너무 요정까지 데리고 가버렸잖아. 덩코브, 놓쳐서는 안 돼. 덩코브는 백설공주 일행을 쫓아갔지만 그들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한편 백설공주와 바보 난쟁이는 나무 요정을 데리고 프레고에 올라탄 후 동굴을 빠져나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안 돼. 또 이럴 순 없어. 다시 놓쳐버렸잖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이 헬라님이어야 하는데 말이야. 백설공주는 숲에 도착하자 프레고를 멈춰 세웠어요. 자, 이제 자유예요, 나무요정님. 얼른 날아가서 보름달을 밝혀주세요. 백설공주는 손을 들어 나무요정을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그러자 나무요정은 날개를 움직였고 별들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보름달도 잃어버렸던 밝은 빛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밤하늘이 다시 반짝이고 있어. 이제 우린 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럼 이제 램프를 꺼도 될 것 같아요, 공주님. 마침내 백설공주와 바보 난쟁이는 성으로 돌아온 후 다른 난쟁이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왕자님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결국 마음씨 착한 사람들의 바람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주 먼 옛날 백설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주가 멀고 먼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백설공주는 영리한 말 프레고를 타고 숲속으로 여행을 떠났죠. 프레고가 지쳐갈 때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잠시 멈추고는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백설공주는 주위에 있는 산딸기를 발견하고는 딸기를 따기 시작했어요. 이 딸기 정말 맛있는데? 이 자리에서 100개라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아, 프레고. 백설공주는 산딸기를 프레고에게도 건네주었어요. 긴 여행으로 굉장히 배가 고팠던 프레고는 딸기를 허겁지겁 먹어치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한편 숲속의 다른 곳에서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던 헬라가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물론 헬라의 어설픈 조수 덩코브도 함께 있었죠. 여왕님, 헬라 여왕님, 여왕님, 산딸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보세요, 제가 산딸기를 따왔어요. 아이고, 글쎄,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구나, 덩코브. 헬라는 숲속에서 새로운 마법 주문을 위한 재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이 잡초를 들고 있어봐. 그렇지. 으치, 여왕님, 재채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재채기를 일으키는 잡초라서 그렇지. 헬라는 팔을 살짝 들어서 재채기가 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마법의 주문을 걸었어요. 하지만 덩코브는 계속해서 재채기를 했답니다. 그러는 동안 나무 사이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헬라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덩코브, 가만히 있어. 기다려. 저쪽에서 반짝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서 보고 올 테니까 말이야. 헬라가 반짝이는 물체를 향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백설공주도 숲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프레고, 잠시만 기다려. 저기에서 빛나고 있는 게 뭔지 얼른 가서 보고 올게. 프레고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그 톡 쏘는 듯한 냄새는 주위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프레고는 백설공주를 말리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프레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가서 보고만 올게. 한쪽에서는 백설공주가, 다른 한쪽에서는 사악한 마녀 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던 그 둘은 반짝이고 있던 무언가가 바로 황금 왕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황금 왕관이잖아. 어? 백설공주, 또 너야? 헬라? 헬라는 백설공주보다 재빨리 움직여서 왕관을 낚아채 버렸어요. 이건 내 왕관이야, 알겠지? 내 거라고. 아무도 손댈 수 없단 말이야. 안 돼, 헬라. 그건 왕가의 왕관이야. 진짜 공주들만이 쓸 수 있는 거라고. 누가 그런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거야? 헬라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들고 있던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썼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관은 머리에 맞지도 않았어요. 이건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왕관일 뿐이잖아. 재미없어. 여왕님은 진짜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건 공주의 책에 나와 있는 규칙이라고. 오직 진짜 공주만이 왕관의 진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헬라?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렇다면 난 이 마법의 왕관을 절대 너에게 넘겨주진 않을 거야. 헬라가 왕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왕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백설공주는 결국 헬라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나에게 그 왕관을 넘겨준다면 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밀을 말해줄게. 뭐라고? 말도 안 돼. 정말이야, 프레고. 내가 거짓말한 적 있어? 없잖아. 헬라는 무엇보다도 백설공주가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좋아, 백설공주. 하지만 쉽게 내주지는 않을 거야. 헬라는 어디선가 조그만 마법의 거울을 꺼내더니 똑같이 생긴 3개의 상자를 만들어냈어요. 정말로 똑같았어요. 그리고는 만들어낸 상자 중 하나에 왕관을 넣고 마법의 거울로 상자들을 재빠르게 섞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죠. 3번의 기회를 주겠다, 백설공주. 3번 안에 왕관이 든 상자를 찾지 못한다면 왕관은 영원히 내 차지가 될 거야. 백설공주는 상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의 상자를 손으로 가리켰죠. 하지만 그 상자엔 왕관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틀렸어, 백설공주. 왕관은 이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고. 이제 2번의 기회만 남았구나. 헬라는 다시 한번 상자들을 빠르게 섞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백설공주는 움직이는 상자들을 더더욱 열심히 바라보았죠. 그리고 상자들이 멈추고 나자 다시 한번 하나의 상자를 골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틀리고 말았지 뭐예요? 왕관은 이 상자 안에 있었다. 이제 마지막 기회야, 백설공주. 꼭 왕관을 찾아내야 해. 너도 자세히 봐봐, 알겠지? 헬라는 다시 한번 하나의 상자에 왕관을 넣고는 마법의 거울로 상자들을 섞기 시작했어요. 백설공주와 프레고는 최선을 다해 상자들을 눈으로 쫓았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은 같은 상자를 가리켰고 드디어 왕관을 찾아낼 수 있었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말도 안 돼! 드디어 왕관을 찾았어. 이제 그 왕관을 진정한 주인인 나에게 돌려줘, 헬라. 어서! 안 돼, 그럴 순 없어. 내가 찾아낸 왕관이니까 이건 내 거야! 헬라는 재채기가 나오는 풀을 한 움큼 잡아 백설공주에게 던졌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를 지키려던 프레고가 앞으로 뛰어올라 입으로 재채기 풀을 낚아챘죠. 그러자 프레고는 곧바로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레고, 얼른 가서 산딸기 좀 먹어봐. 분명히 재채기에 효과가 있을 거야. 어서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던 프레고는 덩코브의 손에 있던 산딸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달려가서 덩코브의 손에서 산딸기를 뺏은 후 먹기 시작했죠. 으치! 산딸기가 재채기에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으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헬라.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움의 비밀을 절대 가르쳐줄 수 없다고. 헬라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의 비밀을 몹시도 알고 싶어 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고는 마침내 백설공주에게 왕관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왕관은 예쁘지도 않았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고. 자, 가져가, 백설공주. 자, 얼른 백설공주, 어서 말해줘.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비밀이 뭔지 말이야. 뭘 먹고 그렇게 예뻐진 거지? 말해주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대체 뭐야 그 비밀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헬라를 바라보던 백설공주는 약속대로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들 때문이 아니야, 헬라. 내 아름다움의 비밀은 바로 착한 마음씨야. 뭐라고? 착한 마음씨? 말도 안 돼! 내 아름다움의 비밀은 내 안에 가득한 착한 마음씨야. 사람들, 동물들, 그리고 자연을 아끼는 내 깊은 사랑이라고, 헬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마친 백설공주는 프레고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왕관이 가지고 있던 힘 덕분에 백설공주는 금세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을 찾아 헬라와 덩코브는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왕관에는 보이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착한 마음씨는 어디 있지? 얼른 가서 주문책을 뒤져봐야겠어. 방해하지 마, 덩코브. 백설공주는 머리에 왕관을 쓴 채 마침내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가지고 온 왕관을 특별한 곳에 잘 놓아두었죠. 그리고는 안토ine 왕자를 만나러 갔답니다. 일곱 난쟁이도 기뻐하며 백설공주를 환영해 주었어요. 백설공주님, 혹시 우리에게 줄 산딸기를 따오셨나요? 그럼 자루 한가득 산딸기를 따와서 정원에 놔뒀어. 어서 먹어. 예! 산딸기야! 야호! 산딸기다! 얼른 가서 먹어보자고요. 얼른 가서 마음껏 산딸기를 먹어보자. 아야! 어서 정원으로 가자고. 예! 정말 사력 있고 마음씨도 예쁘군요, 백설공주. 누구나 마음속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왕자님. 백설공주와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산딸기를 먹고 있는 동안 사악한 마음씨를 가진 헬라는 동굴 속에서 며칠 동안이나 밤낮으로 자신의 착한 마음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이번에는 성공한 것 같아. 안타깝게도 헬라는 자신이 만든 마법의 주문이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되고 상냥하며 착한 마음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답니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백설공주라는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말친구인 프레고와 함께 자주 숲속을 거닐고는 했답니다. 꽃을 따면서 노래도 불렀지요. I have found happiness in this forest. My little friends protect me here. Their tiny hearts are now full of hope. Good little hearts will win again. 그리고 백설공주와 함께 성에서 살고 있는 일곱 난쟁이는 변함없이 공주의 곁에서 함께했어요. 사실 그들은
공주를 웃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이것 보세요. 졸리 난쟁이에요. 짜잔. 이런 아이고. 이렇게 한 손으로 짜잔. 옵스. 잘했어, 졸리. 정말 굉장한데? 뿌뿌뿌 부메랑이에요. 난쟁이 에이스는 공주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하얀색 손수건처럼 보이시겠죠? 하지만 이건 하얀 비둘기랍니다. 하하하. 짠짜잔. 정말 신기한데, 에이스. 심수리, 부끄럼쟁이, 바보, 그리고 게으른 난쟁이에요. 헤헤. 예. 어이구 너무 무거운데. 와, 정말 대단한데?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너희들 너무 무겁다고. 아이고. 난 이대로 잠들 것 같아. 브라보, 브라보. 너희는 항상 날 웃게 해주려고 애쓰는구나, 일곱 난쟁이. 공주님은 하나뿐인 우리의 백설공주님인걸요. 백설공주가 난쟁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바보 난쟁이는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성의 긴 복도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공주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라지는 마법을 정말 사용해보고 싶어. 바보 난쟁이가 왕관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동안 숲속 깊은 동굴 안에서 살고 있는 헬라는 마법의 유리구슬을 사용해서 아무도 몰래 성 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유심히 들여다보았죠. 대체 저것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덩커브, 부르셨나요, 여왕님? 날 즐겁게 해봐. 물론이지요. 여왕님을 위한 재미난 유머가 있답니다. 옛날에 3명의 남자가 살았는데 한 명은 농부였고 한 명은 성에 살았고 나머지 한 명은 도시에 살았답니다. 그중 하나는 발이 아주 컸고 한 명은 보통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발이 아주 작았는데 어느 날 그들은 구두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관둬. 내가 즐겁게 해달라고 했지. 언제 재워달라고 했어.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정말 재밌다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덩커. 알겠습니다. 헬라는 유리구슬로 다시 한번 성안을 지켜보다가 바보 난쟁이가 왕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두 눈을 번뜩였어요. 뭔가 생각난 듯이 말이에요. 저건 왕관이잖아. 저 난쟁이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바보 난쟁이는 아무도 몰래 왕관을 집어들고는 머리에 썼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바보 난쟁이는 이를 깨닫지 못했답니다. 뭐지? 사라지는 마법이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헬라는 너무 놀란 나머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주들만이 왕관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난쟁이들도 사라지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나 보군. 잠시 후 바보 난쟁이는 왕관이 아무 쓸모도 없다는 생각에 다시 벗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왕관은 바보 난쟁이의 머리에 꽉 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안 돼. 이런. 벗겨지질 않잖아. 어떻게 해야지? 안 돼. 바보 난쟁이가 보이지 않게 된 모습을 지켜본 헬라는 한 가지 묘한 을 생각해냈어요. 백설공주보다 어여쁜 마음씨를 갖지도 못하고 게다가 아름다움을 없애버릴 수도 없다면 난쟁이로 변신해서 왕관을 차지해버리겠어. 그러면 나도 보이지 않게 되겠지. 네, 여왕님. 난쟁이요? 작아질 거란 말씀이세요?
또 엄청난 계획을 생각해냈지. 안 그래, 덩코? 바보 난쟁이는 혼자서 왕관을 벗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난쟁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이봐, 내 머리에 왕관이 끼었어. 부끄럼쟁이, 게으름이, 에이스, 여기야.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안 돼, 왕관의 힘이. 난 이제 어떡하지? 이대로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될 거야. 바보 난쟁이가 보이지 않네. 혼자 어디로 간 거지? 방금까지도 여기 있었어요, 공주님. 얘들아. 저거 날아다니는 컵이야? 내가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누가 내 모자를 벗겼어? 뭐야? 내 모자도 벗겼잖아. 바보 난쟁이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성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난쟁이들과 백설공주는 더욱 두려움에 떨 뿐이었죠. 바보 난쟁이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얼른 바보 난쟁이를 찾아야겠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난쟁이들과 백설공주는 성의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바보 난쟁이도 그 뒤를 따라갔죠. 기다려. 제발 가지 마. 나 여기 있다고. 백설공주와 다른 난쟁이들은 성의 정원으로 나와서 바보 난쟁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바보 난쟁아! 바보 난쟁이는 성에 없는 게 확실해요, 공주님.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걸요. 하지만 바보 난쟁이는 친구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성의 정원으로 나오던 참이었답니다. 바로 그때 부끄럼쟁이 난쟁이는 사과 한 바구니가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기 봐. 바구니가 공중에 떠 있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치만 이곳에 사악한 주문이 걸려있다면 우리가 당장 없애버려야 해, 얘들아. 어서. 잔뜩 겁을 먹은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을 지켜보던 바보 난쟁이는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보 난쟁이는 땅에서 막대기를 조아다가 막대기야. 막대기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 같아. 도망가자. 땅에 그림을 그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기다려, 얘들아. 가지마. 잠깐. 막대기가 뭔가 말해주려는 것 같아. 바보 난쟁이는 땅에 그림을 그려서 왕관이 머리에 끼어버렸고 도저히 벗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난쟁이들이 땅 위에 그려지는 그림을 보고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동안 백설공주는 마침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거 바보 난쟁이야. 왕관이 바보 난쟁이 머리에 끼어버린 거야. 그래서 보이지가 않았던 거라고. 움직이지 말고 있어, 바보 난쟁이야. 내 말이 들리지? 우리가 구해줄게. 기다려. 친구들 덕분에 드디어 바보 난쟁이의 머리에서 왕관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우와, 처음부터 계속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절 보지도 듣지도 못하더라고요. 넌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말이에요. 사라지는 마법은 공주님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요? 백설공주는 바보 난쟁이 덕분에 공주들뿐만 아니라 난쟁이도 사라지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헬라가 벌써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착한 마음씨를 가질 수 없다면 난쟁이로 변해서 왕관을 차지해버리겠어.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다고.
이 땅에는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은 배운 것을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해요. 하지만 백설공주와 같이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항상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한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쓸모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